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특강을 준비하게 된 남진아입니다. 오늘은 맛보기 특강인데요. 맛보기 특강을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라는 곳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으로 해서 학위를 받아서 이러한 스포츠 심리학 특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선수 경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특강을 보는 많은 우리 응시생들, 시험 응시생들과 아마 또 공통된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이 정도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제가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번 연도에 다른 어떤 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료를 이대로 두기도 좀 아깝기도 하고 더 많은 우리 응시생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맛보기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맛보기 강의에서는 먼저 스포츠 심리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실제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말 그대로 스포츠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각 영역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우리 스포츠는 과 경쟁을 수반한 인간들의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뭐 이러한 올림픽에서 주로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고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심리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학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심리학도 굉장히 인간의 심리 그 과정을 혹은 인간의 행동을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용어를 이제 한번 종합해 보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건 운동 상황 안에서의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 탐구한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그러한 목적을 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영역별로 정의를 내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요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운동 상황은 사실 스포츠, 말은 스포츠 심리학이지만 그 스포츠 상황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스포츠 상황이라고 쓰지 않은 건 이 운동 상황이라는 것,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운동 상황이라는 것은 선수들이 실천하는 그런 스포츠도 있고요. 혹은 일반 운동 참여자들이 하는 일반 운동,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인간의 모든 반사 운동부터 해서 어떤 아주 기초 움직임부터 아주 복합적인 움직임까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움직임부터 스포츠 활동까지 이걸 모두 포괄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움직임에서부터 아주 고급된 스포츠 기술을 수행하는 모든 인간 행동의 장면에서 그러한 인간의 어떤 마음,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영역,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지금 제가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설명드리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그 교과가 있잖아요. 그것은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정의라든가 어떤 그 스포츠와 심리학의 합성어에 그러한 포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 안에 다음과 같은 세부 하위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안에 똑같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대영역을 우리가 광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영역의 스포츠 심리학을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5가지 영역 이외에도 굉장히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되는 세부적인 영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학 교과에서 다루는 스포츠 심리학 영역은 이렇게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역별로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 영역별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지도 나중에 머릿속에 완전히 좀 맵이 그려져야 시험 문제를 풀고 혹은 그 시험 문제를 이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5가지 영역은 건강운동 심리학,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운동 제어, 그리고 발달, 학습 이렇게 있어요.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여기 있는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여기 제발 학습하세요 라는 식으로 문장을 하나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백지에다가도 5가지 영역을 서술해 볼 수 있겠죠. 하나씩 앞글자를 따서 그 이후에 그 각 영역별로 어떠한 하위 요인들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부분, 어떤 그런 이론들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맛보기 강의를 끝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연구 주제는 제가 이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정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그걸 이제 메인으로 두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의 강의 속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구 주제도 사실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깊이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이러한 연구 주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아주 크게 인간이 가진 심리, 어떤 그런 인지 과정도 나중에는 포함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방향으로 연구 주제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는 운동 행동이 어떤 스포츠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운동, 그런 운동 행동 자체가 이제 우리 인간의 심리 혹은 인지적인 그러한 능력, 그런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면 문제를 또 하나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이, 이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죠. 이 심리가 운동 수행, 자유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불안이 높을수록 자유투가 잘 되는지, 불안이 낮을수록 자유투가 잘 되는지, 혹은 이런 자신감이 수영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가진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그 수영을 학습하는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렇게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고, 반대로는 달리기가 인간의 우울증을 낮춰줄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운동 행동이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스포츠 클럽 참가가 인간의 사회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가, 운동 관련 행위가 우리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이론들을 이제 강의에서는 조금 더 많이, 조금 길게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퀴즈를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여기 나오는 퀴즈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연도 안에서의 기출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작년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스포츠와 운동의 참여가, 개인이 운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게 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까 이야기했던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주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에 고르는 거예요.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운동의 참여가 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 주제. 그러면 네, 정답은 한번 이 강의를 멈춰놓고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번입니다. 여기 달리기, 클럽, 태권도, 수련, 운동 행동과 관련된 일이죠. 이러한 운동 행동이 우울증, 사회성 집중력,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 보기는 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제를 가진 거였고, 여기 있는 수영에 대한 자신감은 반대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심리 특성이 학습에, 운동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7개에서 8개 정도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놨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녹화를 해서 올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꼭 모두 이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어도 돼요. 사실 저는 그 기출문제와 함께 스포츠 심리학 정승희 외에 교수들이 쓴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책과 에듀의 스포츠 지도자 필기 한 권 끝장이라는 자료를 참고해서 본 강의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은 필기를 하면서 들어주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그 필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딱히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필기도구 정도를 지참해서 강의 들으면 효과가 더욱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강의들은 아주 급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아주 급하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 거라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강의라도 귀로라도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서 미흡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고 요 특강은 제가 여러분들 이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분들의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제작을 했지 그 외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맛보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